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20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국평은 아니에요. 소형 평형이에요. 하지만 중개 거래입니다. 마이너스 33% 폭락. 후성 범머 W 분양권 직거래 102제곱미터입니다. 국평 아닙니다. 국평이 저는 12억인 줄 알았는데 다시 눈을 씻고 다시 봤습니다. 102제곱미터의 가격이 12억이었습니다. 물론 직거래긴 했습니다. 빌리브 프리미어 분양권 이건 중개 거래였어요. 136제곱미터 9.2억. 9.2억. 높을 때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어제 오후 방송에서 제가 분양권 프리미엄 그리고 실거래 가격 어떻게 알아보는지 내용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뭔가 흐름이 좀 뒤틀렸다. 목요일 치고는 역대급 매물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야, 이거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 느낌이 들 정도로 물량 크게 감소한 하루였어요.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임대 물량은 증가세 계속 이어나갈 것 같고, 매물은 조금 기로에 듯한 그런 느낌? 네. 근데 오늘 충격적인 가격, 거래 가격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또 매물을 더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량 35건 중에 신고가는 1건이었고요. 일별 거래량 요것만 참고해 보시면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는데 8월, 9월, 10월 지금 현재 요거는 나란하게 가고 있습니다. 나란하게 가고 있다. 뭔가 미세하게 약간씩 줄어드는 느낌은 있기는 해요. 거래량이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자 8억 3천까지 갔던 것이 7억 7천 요 층수가 3층, 18층 요 정도 감안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한 8%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버머 효정 해링턴 플레이스 고가일 때는 10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8천까지 떨어졌다. 또 전세가는 또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모습이고요. 워낙 이게 크게 하락해서 나머지들도 크게 하락한 건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질 않네요. 주택 한신 휴플러스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상인자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상인동 서안 아파트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 40% 정도 하락하는 건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 하락하는 걸로 달았느냐? 이게 수송구죠. 워낙 가격은 지켜낼 것이다. 대장들은 지켜낼 것이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좀 약간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월성동 코롱하늘채 30% 정도 하락해서 3억 7,500. 하원 이진캐스빌 거의 40% 정도 하락해서 3억 4,800. 가격대가 뭔가 조금씩 낮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가격대가 조금씩 뭔가 낮아지는 느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택 한신유 플러스 29평형 고점 대비 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오늘 오후에 주간 실거래 지수가 발표될 때 어떻게 될지 사뭇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 25평형 가격 거의 40% 정도 되죠. 35에서 40% 사이. 대실역 청아람 1단지 20% 정도 하락해서 3억 3천. 신천 청아람 24평형 요거는 보합권의 거래. 근데 뭔가 층계가 조금씩 아닌 듯 하면서도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에코플리스 동아 IC 3차 25% 정도 하락해서 3억 2천. 대구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26평형 가격 25% 정도 하락했고요. 조금 하락한 거 좀 지나갈까요? 네. 월배 이편한 세상 25평형 요 3억대가 무너져 내린 모습 보이시죠? 고점 대비 이거 얼마 정도 하락인가요? 40% 정도 하락해서 3억대 전후로 왔다 갔다 거래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제일풍경채 프라임 가격 고점 대비 40%. 요건 제가 좀 제 그 구독자분께서 예전에 문의 메일을 주셨던 아마 그 아파트 같은데요. 아마 이 가격보다는 잘 파셨지 싶어요. 그분은 2억 후반대에 팔고 싶어 하셨는데 이 고점이 3억대를 넘어갔고 층수도 괜찮았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가격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한번 말해봅니다. 신천 LH 40% 정도 하락해서 2억입니다. 신천 LH 32평형 가격이 2억입니다. 신고가 맞죠? 밑에 가격 하단 부분에서 뜬금포로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곤 합니다. 나머지 가격이 낮은 것들도 20에서 30% 정도 한 5천만원, 6천만원 크거든요. 2억 이하에서 2억짜리 물건이 5천만원, 6천만원 하락한다? 이거 제법 큽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 여기 7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거래량은 1000건을 계속 3개월 연속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싼 매물
가격이 싸지니까, 네. 6억 이상 거래량 150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채 50건을 넘기도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 거래 비중은 4%에서 5% 사이고요. 분양권 11건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분양권은 꾸준히 좀 거래가 많지만, 뉴스는 요때 나왔어요. 뉴스는 9월달, 거의 10월달 경에 뉴스가 나왔죠.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때는 이미 분양권 거래 시장이 서서히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200건, 7월에 정점은 200건이었어요. 7월달에 뭔가 왜 이때가 단기 꼭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규제 해제 때문에, 어쨌든 그때 이후로 뭔가 살아나지 않는다.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대선 이후에 140건에서 쭉 감소해 나왔죠. 그리고 7월달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또 쭉 감소해왔죠. 어떤 규제책을 내놔도 아마 시장은 똑같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보다 더 강한 규제 해제책은 없거든요. 그 말은 거래량은 더 많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자, 수성 범은 W 밑으로 안 보려고 했는데 빌리브 프리미어도 같이 보게 되네요. 자, 수성 범은 W 가격 12억 102제곱미터예요. 84제곱미터 아니에요. 저층 아니에요. 이거 아마존 이런 버전이 나오려고 하나요? 이런 것들 아닙니다. 102제곱미터에 56층이에요. 자, 빌리브 프리미어도 층수 36층인데요. 136제곱미터의 가격이 9억 2천. 최고 13억까지 갔던 것이 9억 2천. 프리미엄이 아무리 많고 좋고를 떠나도, 프리미엄이 아니고 옵션을 정말 많이 달면은 정말 한 2억까지도 붙일 수 있는 아파트. 나중에 이 아파트 무슨 좀 별명이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수레프. 요것도 마피 거래 같았어요. 힐스테이트 감사함 고점 대비 2억 정도 차이. 경남 센트로 팰리스 고점 대비 0.9억 정도 하락. 4억 초반대, 4억 중반대 가격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다사역 금호 어울림 센트럴 가격 고점 대비 0.9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 자, 나머지 가격 낮은 것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요거 59제곱미터네요. 가격 4억 2천, 1억 정도 차이. 서대구 KTX 영무예다음 4억 초반. 얘는 이 분위기로 가다가는 4억대도 지켜내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거래가 재개되고 프리미엄이 급격히 빠졌죠.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조금 근데 가격이 이걸 보시면 W를 보시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아마. 거래량 조금씩 많아지는 추세라는 부분. 자, 현재 492건, 지난달 386건, 그 전에 455건, 그 전에 428건 이렇게 보시면 늘어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죠. 한 10% 정도 수준. 지금은 그리고 이 전세 가격 거의 70% 선의 가격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사람들 은행에서 저축은행과 아니면 시중 대형은행, 요 은행들 간에 금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저축은행 6%까지 나왔잖아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 아니에요. 예금금리에요. 자, 대형은행은 얼마인가요? 4.6%, 4.65%? 거의 5% 이런 것도 5.5%였나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사람들이 이 작은 변화에 따라서 이 대출 갈아타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계약했던 거 해지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월세 시장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자,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 어제 봤는데 이거 분양가가 거의 6억에 육박하는 물건들이었더라고요. 전세 가격 비교적 높게 나왔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나머지 가격, 전세 가격 간단하게 필요하신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거래가 원체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니? 요 있잖아요. 요것도 8월달 건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섞여 있어서 거래량이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약간 착시는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 신고 건수들. 어쨌든 가격이 약간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한눈에 잘 보인다. 가격이 3억 초중반대. 예, 동대구의 센트럴 시티자의 가격이 3억 초중반대. 요 거래가 많구나. 전세 거래가 너무 줄어드네요. 요거 월세와 전세 거래 비중 1.37까지 내려왔습니다. 1.37까지. 평균 전세 가격 10월은 살짝 들린 모습. 네, 아까 저런 거래들 아까 자이 그런 경우 같이처럼 가격이 조금 높은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데요. 지금 현재 10월은 가격이 일단은 살짝 올라간 듯한 느낌. 여기 다시 올라갈 날이 있을까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나중에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신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축으로 좀 옮겨가면서 얘도 다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세 거래량 3억 미만 비중 2억에서 3억대가 특히나 두꺼워지는데요. 이 구간대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 3억 미만의 거래가 좀 아마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 비중이 더 두터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4억 이상 거래량 확실히 줄어들고요. 10% 지키냐 마냐, 저는 저걸 최대 그냥 뭐 한 가지를 특별히 꽂혀서 저는 보는데 누구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네, 다른 누군가 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야 이거 상승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뭐 10%에 꽂혀가지고 별로 의미는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월세 거래량 50일간 신고되었고요. 월세 가격은 그래도 이것도 7월이 하여튼 7월이 뭔가 좀 약간 정점을 한번 잃었던 것 같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9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거래량 9월 거래량 물론 뒤늦게 신고되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이렇게 말씀드린 한 20% 정도 그 정도 올라가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6, 7, 8, 9 정말 암울한, 임대인에게는 암울한 시간이었다 이런 느낌. 임차인도 암울한 시간이었다. 왜? 전세 가격이 금리가 오른 것만큼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둘 다 암울했지만 어쨌든 임대인이 값은 맞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